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 언어 콘솔창 게임 만들기 기초편으로요. 로아이 게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로아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먼저 컴퓨터가 임의의 숫자를 하나 만들어요. 1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하나 만들고요. 플레이어가 이거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아야겠죠. 프로그램은 짜다 보면 이렇게 절차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어떻게 잘 절차적으로 만들어 놓느냐, 이게 프로그램을 쉽게 짜느냐 어렵게 짜느냐 이런 거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이거를 머릿속으로 실질적으로 잘 짜다 보면 이제 좀 숙달이 되다 보면 이렇게 한글로 적지 않고 직접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바로 코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 전까지는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글로 적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먼저 컴퓨터가 임의의 숫자를 결정을 해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플레이어는 숫자를 입력을 하겠죠. 그리고 입력한 숫자하고 임의의 숫자를 비교를 해서 낮으면 low라고 출력을 하고요. 임의의 숫자보다 크면 high라고 출력을 하고요. 같으면 맞았습니다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이때 숫자를 몇 번에 맞췄는지 함께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딱 나오죠. 뭐 제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뒤로 하고요. 먼저 필요한 게 변수인데 임의의 숫자를 결정했으면 어디가 보관을 해야겠죠. 그러면 컴퓨터가 임의의 숫자를 보관할 곳을 한번 만들게요. 임의의 숫자니까 컴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플레이어가 숫자를 입력을 하겠죠. 그럼 플레이어가 또 입력 받을 변수가 필요했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몇 번에 맞췄는지 또 출력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카운트라고 할게요. 카운트는 처음에 0이라고 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좀 복사를 할게요. 한글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여기다 옮겨 놓을게요. 먼저 컴퓨터가 임의의 숫자를 결정을 한다고 했죠. 그럼 컴퓨터가 임의의 숫자를 결정하려면 렌드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srender하고 렌드를 사용을 해야겠죠. 먼저 srender를 먼저 이제 만들어 놓을게요. srend 여기 srend unsigned integer죠. 여기다 seed를 넣어줘야 되는데 보통 여기다가 time을 많이 넣죠. time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빨간 줄 가죠. 빨간 줄 가는 이유는 이 타임 함수가 여기 없다는 거죠. 그래서 include 하나 더 시킬게요. include time이요. 여기 있죠. 그러면 빨간 줄은 없어졌죠. 그 다음에 srender를 초기화시키는 이유는 알죠. 이게 계산식의 첫 값이죠. 첫 값을 이용을 해서 랜드를 호출할 때마다 그 계산식에 의해서 다시 값들이 계속 들어가고 그 값들에 의해서 계산이 빠져나오는 게 랜드의 하나의 원리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테이블은 아니죠. 시드를 결정해주는 부분이 여기 s랜드예요. 그래서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임의의 숫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랜드를 만들 거예요. 랜드로 임의의 숫자. 요건 어떻게 들어와요? 컴이죠. 근데 우리가 범위가 있었죠. 1에서 100이라는 범위가 있었죠. 그래서 1에서 100의 숫자로 만들어내려면 얘는 리턴 타입이 인티저예요. 굉장히 큰 값이 나와요. 이 큰 값을 우리가 필요한 범위만큼만 쓰기 위해서는 나머지 연산자를 써요. 어떤 숫자로 나누고 나눈 나머지가 보면은 100으로 만약 나누면 어떻게 돼요? 0부터 99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1부터 100이니까 여기에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100으로 나눠줘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면 어쨌든 떨어지면 0이 나오죠. 그러면 1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99 마이너스 나왔어요. 그러면 플러스 1하면 100이죠.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이라는 숫자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을 한다고 했죠. 그럼 요거는 나눠야겠죠. 이렇게 나눠서 이제 받아야겠죠. 뭘 받아요? 플레이어의 숫자. 그럼 플레이어 숫자는 이렇게 받을 수가 없죠. 뭘로 받아요? 스캔F로 받죠. 스캔F. S를 붙일게요. 그냥 여기에서 %D로 받고요. 오늘 이렇게 안 쳐지죠? 엄마 예.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숫자 입력 받고요. 그럼 이 숫자하고 비교를 해야죠. 임의의 숫자보다 낮으면 뭘 비교해요? 컴과 플레이어를 비교하죠. 그래서 만일에 if 컴과 임의의 숫자보다 크면 뭐가 크죠? 플레이어가 크죠. 여기 플레이어라고 할게요. 플레이어가 컴보다 크면 프린트F로 하이라고 찍어주면 되죠. 로우라고 찍어주면 되죠. 임의의 숫자보다 낮으면이죠. 여기 잘못됐네요. 낮으면 로우죠. 그 다음에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임의의 숫자보다 크면이죠. 크면 else. 근데 얘는 지금 작은 거죠. 작은 거의 else는 뭐죠? 크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요게 다시 할게요. 만일에 if 플레이어가 크면 컴보다 큰 거죠. 컴보다 크면 뭘 해줘요? 프린트F로 하이라고 찍어주죠. 그럼 됐죠. 이거에 아닌 거는 뭐죠? else는 맞은 거겠죠. 프린트F로 오늘 타이핑 안 쳐지네요. 예,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된 거죠. else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면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 숫자가 몇 번에 입력됐는지 같이 출력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카운트가 들어가겠죠. 여기에 %d 하고 뭐가 들어가요? 카운트가 들어갔죠. 근데 지금 우리가 카운트를 세지 않았죠. 여기까지 했는데 소스를 보면 한번 이제 거꾸로 읽어볼게요. 왜 이렇게 짰냐면 소스를 거꾸로 읽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진행을 할게요. s렌더로 이제 값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랜덤으로 컴퓨터는 임의의 숫자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플레이어는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고요. 내려갔어요.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입력해서 틀리든 맞든 끝나버리죠. 그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끝나버리죠. 그래서 입력을 계속 받아야겠죠. 컴퓨터는 임의 숫자는 한번 결정되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구간이겠죠. 여기다가 y를 쓰면 되겠죠. 무한루프 걸어버리고요. 맞을 때까지 돈인 거니까요. 어느 구간까지가 y도 될까요? 다 될 때까지. 그죠? 그러면 이 구간이겠죠? 예, 그러면 y를 돌리고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숫자 만들었고요. 입력을 받고요. 입력을 받아서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하고 맞으면 어떻게 되죠? 끝나야죠. 그죠? 브레이크를 걸어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 없죠 이제. 그래도 올릴게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죠? 몇 번에 맞췄는지 카운트가 없죠, 카운트. 그러면 처음에 카운트는 0이죠. 0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카운트는 무조건 한번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를 증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입력을 받겠죠. 입력을 받아서 비교를 하고요. 그래서 로든 하이든 뭐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맞지 않으면 또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서 카운트는 2가 되죠. 2가 돼서 다시 입력을 받죠. 입력을 받아서 계속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 세 번째 맞췄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값이 맞아서 브레이크 걸면 어떻게 되죠? while문을 여기 while문을 빠져나가면서 종료되겠죠. 한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컴페일 한번 걸고요. 예, 됐어요. 이거 글자가 안 나오니까 이상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라고 먼저 출력을 해줄게요. 여기다 하면 되겠죠? printf로 1에서 100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뉴라인 넣어주고요. 예. 이제 숫자를 입력하라고 잘 나오죠? 그러면 숫자를 여기 띄니까 이상하네요. 이거 뺄게요. 바로 나오는 게 좋겠죠? 안 이쁘죠? 이쁜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면 임의 숫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먼저 정 가운데 숫자 50을 입력을 했어요. 높대요. 그리고 다시 40을 입력할까요? 40. 그 다음에 30, 20, 10. 12로죠. 12로니까 10하고 20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면 15. 그 다음에 17, 18, 19네요. 예, 그럼 9번 만에 맞췄다라고 하고 게임이 종료가 되죠. 뭐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짜봤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글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습관을 좀 들이면은 실력이 조금 뭐 이렇게 프롬 짜기 좀 어렵다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 한글만으로 모든 걸 프로그램을 짜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 한글 부분을 짜는 거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자기가 짠 소스를 거꾸로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처음에. 근데 이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프로그램하는 능력은 굉장히 좋아져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거꾸로 읽어보세요. 내가 생각한 거를 한글로 적은 거를 일단 무시하고요. 얘는 한글로 적어놓은 거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이 생각이 컴퓨터한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알 수 있는 건 실제 이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져서 읽어지는지, 내 눈을 어떻게 읽는지, 이게 맞는지, 값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컴보다 작다. 맞는지, 이거와 맞는지, 그럼 됐어. 이렇게 왔어. 이렇게 왔어. 근데 뭐가 빠졌네. 브레이크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네. 무한 루프가 돌겠네. 맞아도 계속 돌겠네.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력들이 늘어나면 코딩이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프로그램을 못 짜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내 코드를 다시 안 읽어요. 그냥 한글로 생각한 게 다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단순한 뭐 오류 이런 오류들만 없으면 내 생각대로 짜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큰 착오예요. 무조건 실제로
이 코드를 거꾸로 한글로 바꾸는 한글을 코드로 바꾸는 훈련을 했다면 다시 거꾸로 코드를 한글로 다시 바꿔서 이 제대로 프로그램이 됐는지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이 돼야 프로그램을 짜는데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력도 그 뒤로 많이 늘어요. 만약 거꾸로 읽는 것도 안 되고 쓰는 것도 안 된다면 굉장히 이 C 언어를 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한번 이 강좌를 계속 보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프로그램을 잘 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